여행자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를 좀 배출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은 여행 전체가 좀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태원준입니다. 여러분 다들 코로나의 경랑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실제로 지난 3월 유럽에서 발생했었던 코로나의 심각한 그 폭풍 속에 머물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까지의 오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물론 제가 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을 간 건 아니었고 2월 달에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축제가 열리는데요. 그 축제를 취재하고 또 글을 쓰기 위해서 코로나라는 단어가 생소했을 1월에 여정을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2월 중순이었죠. 이탈리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3월 초에는 전 유럽으로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이제 계속해서 창궐을 하게 되면서 저도 급박하게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오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파란만장하고 긴박함의 연속이었는데요. 저는 오기까지의 과정이 스스로에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제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여행을 하면서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은 제가 마지막에 포르투갈 쪽에서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한 5일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모든 상점과 식당이 폐쇄가 되었고 또한 전 유럽에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대중교통을 타게 되었었는데요. 당시에 굉장히 많은 자리에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노인이 몸이 좀 불편하다는 이유로 한 청년의 바로 옆에 앉았었던 적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청년이 굉장히 격하게 화를 내면서 폭언을 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또한 마트가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으로만 운영이 되었었는데 모두가 그 시간에 맞춰서 서로 몸싸움을 하거나 사재기를 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여행자에 대한 시선도 곱지만은 않았겠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여행에 대한 시선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뭐 질병관리본부라든지 혹은 많은 명사분들이 우리의 삶은 이후 코로나 이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거다. 이미 예언을 하시기도 하셨죠. 저는 이 부분이 여행에도 마찬가지로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을 제가 목도했었고요. 또한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 또한 이방인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좀 서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좀 끝나고 조금 잠잠해지고 다시 여행이 자유로워진 시기가 되었을 때 여행자도 이런 모습을 이제 맞춰서 분명히 좀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요.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여행을 떠나게 되면은 지켜야 될 자세와 좀 시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여행의 문화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저같이 이제 저라든지 혹은 이제 많은 여행자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도 조금 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한 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현지인들이 우려를 표시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또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여행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좀 전환하기 위해서 분명히 지켜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여행자가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지켜야 될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세는요. 현지 문화와 예절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굳이 코로나가 아니라도 당연히 여행자라면은 지켜야 될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현지의 문화와 예절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나라의 역사, 그 나라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용인되어 온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를 하거나 재단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문화,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의 모든 문화와 예절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 모든 것이 같다면은 여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시고 뭐 때로는 우리 문화와는
너무나 다르지만 현지에서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선 당연한 일이 현지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신다면은 훨씬 더 우리가 모두에게 안전하고 또 건강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겪고 있었던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늘 겪어왔던 그런 행동들과 다른 것들이 펼쳐지게 되면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거부감을 드러내곤 합니다. 가령 뭐 유럽을 가시더라도 유럽을 가신다면은 우리가 뭐 화장실을 가실 때 보통 돈을 내실 일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근데 유럽에는 대부분의 화장실이 돈을 받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식당에서 반찬, 물, 냅킨, 어떤 편의 시설을 다 제공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듯이 모든 것이 다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은 여행 전체가 좀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은 정말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분들이 가령 동남아시아라든지 혹은 인도의 식습관을 어떤 음식 문화를 보시고 심지어 이제 미개하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기도 하시거든요. 왜냐? 그들이 이제 손으로 밥을 먹는 문화에 대해서 좀 위생적으로 옳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엄밀히 따져보고 또 그들의 어떤 우리가 그들이 되어 본다면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 문화권 같은 경우는 이제 쌀이 우리나라처럼 찰기가 없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소위 날아다니는 쌀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젓가락으로 집을 수도 없고 숟가락으로 푼다 하더라도 쉽게 흩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권에서는 밥을 손으로 이제 계속 이제 좀 눌러 가지고요. 찰기 있게 떡처럼 만든 뒤에 양념을 찍어 먹거나 향신료를 찍어 먹거나 이제 반찬과 함께 먹는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엄밀히 말하면 이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수저로 이제 식사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 쌈을 싸 드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상추를 손 위에 두시고 뭐 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채소를 이제 손으로 이제 드시게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도 빵을 먹을 때 포크와 그러니까 나이프로 빵을 썰고 포크를 찍어 먹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손으로 찢어 먹게 되겠죠. 이렇듯이 우리가 너무 아니라고 생각했던 문화도 돌이켜 보면 우리도 같은 문화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지의 문화와 예절에 대한 존중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던 편견이 무너지고 한계는 사라지면서 사고는 깊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신다면은 여행자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행을 가신다면은 현지의 문화에 대한 존중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로는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행을 하신다면은 더 훌륭한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자연이 이제 정화되고 있다 이런 어떤 보도를 보셨을 텐데요. 저는 그건 굉장히 한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는 이미 굉장히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뭐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왔고 이미 몇 달 동안 수십 장의 일회용 마스크를 썼을 뿐만이 아니라 식당이라든지 뭐 카페 등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회용품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또 간단하기도 합니다. 저도 여행자로 살고 있고 여행 작가이지만 여행자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를 좀 배출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상 속에서 대부분의 어떤 인간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소비를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비가 온다면은 신발장에서 우산을 꺼내실 거고요. 날씨가 조금 추워진다면은 옷장에서 외투를 꺼내 입으시겠죠. 목이 마르다면은 냉장고를 열어서 뭐 보리차라든지 물을 꺼내 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행자가 되고 우리가 여행길에 오르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게 있다면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 소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소량 포장된 것들을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늘 사용하던 일용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일용품들이
결국에는 일회용품으로 변화하게 되고 최후로 이제 쓰레기가 되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이제 종료가 되게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이제 우리의 책임감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모든 피해가 우리에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남겨진다는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소비를 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우리가 쓰레기는 현지에 놔두고 오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들은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여행자들에 의한 쓰레기 혹은 환경 오염으로서 좀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보라카이라고 하는 필리핀 최고의 휴양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다가 거의 반년 이상 폐쇄된 그런 또 경험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시민들도 피해를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관광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입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안 쓸 수는 없겠죠. 근데 분명히 저는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안 쓴다는 생각보다는 조금씩 줄인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여행을 가면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용하는 것들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막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집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랑 혹은 뭐 야외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좀 다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조금 막 쓰게 되고 조금 더럽게 쓸 수도 있고 이런 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 또한 여행자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행할 때 늘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리터가 큰 이제 물을 사가지고 조금씩 가지고 다닌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뭐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신 뒤에 휴지를 사용하는 대신 뭐 밖에서 한번 털으신다든지 이렇게 간단한 방법도 있고요. 또한 여행하실 때 어쨌든 교통수단을 꼭 이용하시기 마련인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행기 대신 기차를 이용하신다면은 무려 90% 이상 탄소 배출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행하실 때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갖고 여행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여행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말랑말랑하게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여행은 저는 조금 단가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전처럼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막 단체로 여행을 하는 이런 패키지 상품이 많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여행의 빈도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한 번 여행 가실 때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지출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이 많아지고 우리가 어떤 투자하는 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혹은 이제 돈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에 따라서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여행을 가시더라도 조금 더 유명한 데를 많이 가실 것 같게 되는데 모든 여행지들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만은 없습니다. 가령 지금 뭐 사진 속에 뭐 에펠탑이라든지 자유의 여신상은 굉장히 유명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물론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 지금도 좋아하는 랜드마크 중에 하나이지만 많은 분들이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봤었던 사진이랑 너무 똑같네. 어, 이왕 이렇게 와봤는데 의외로 되게 작고 볼품이 없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실망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여행이 조금씩 이제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속된 말로 그렇죠. 우리가 또 뽕을 뽑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뭐 여행 중에 늘 감탄하고 늘 감동하고 늘 계속해서 만족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모든 여행지가 우리의 기대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은 말랑말랑하게 마음을 여유 있게 활짝 여시고 여행을 하신다면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더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지금까지 많은 여행을 통해서 여행 만족의 어떤 보존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한 곳에 실망을 하게 된다면은 의외로 내가 기대조차 안 했던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라든지 의외의 곳에서 또 많은 여러분들이 만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뭐 A에서 우리가 좀 실망을 받았다면은 그냥 A에서 B를 가는 과정에 만났던 사람이라든지 혹은 그 안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될 때, 코로나 이후에 여행을 하게 될 때는
비록 좀 많은 비용이 지출될지언정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생명의 존엄함에 고개를 숙일 줄 아시고 또 자연의 위대함에 쉽게 감탄하실 줄 아는 그런 여행자가 된다면은 앞으로의 우리의 여행도 예전처럼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의 여행의 자세에 대해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들께도 영향이 있을 만한 그런 지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께 강요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드렸던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영향이 있다면은 여러분들께 꼭 권유드리고 싶은 내용이니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여행을 즐겨주실 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행 작가 태원준이었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